납치당한 것처럼 속인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른바 투자 리딩방에 끌어들여 수천 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거론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른바 4,000명을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던 손들은 신종 스매싱 사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중 하나, 바로 사기입니다. 경사님, 오늘 저희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강릉경찰청의 자랑이죠. 대단한 분이 모셨습니다. 20년간 사기만 전문으로 다뤄온 사기 범죄를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사기 범죄 전문가, 사기 범죄 외길 인생 정현진 계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경찰청 수사 2계장 전형진입니다. (20년) 넘게 수사하시면서 대략 몇 건들의 사건을 수사하셨나요? 제가 직접 수사한 거는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사 지휘와 같이 간접적으로 제가 관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한 5,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사라고 하면은 보통 범인 잡는 형사님이시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 자세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하는 업무는 사기라든가 횡령, 배임, 금융범죄, 아니면 공무원 뇌물수수라든가 선거 관련된 사건과 같이 그 공공범죄, 이런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은 씨 어떠세요? 실제로 20년 넘게 수사하신 우리 계장님 뵈니까. 저 사실 형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요. 너무 영광이고 저도 계장님처럼 빨리 훌륭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이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기 같은 경우는 범인이 설계해 놓은 심리적인 전략에 의해서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 게임이요? 사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기의 실제로 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편을 조종을 하기 위해서 잘 짜인 대본이라든가, 그리고 상대편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지르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범죄를 생각하고, 여태까지 제가 다뤄본 범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범죄가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평소에 주변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편인가요? 약간 저도 직업병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상대편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 그리고 감정 변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좀 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20년간 계장님 수사하시면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사기 사건을 맡았을 때는 보통 지인 간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주 범죄였는데,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거의 매일같이 사기 문자가 오는 것처럼 사기 범죄 조직이 결성을 해서 사기 범죄 설계자도 따로 있고, 다음 실제 행위자,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대 범죄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대량 사기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사기하면은 보이스피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왜 사기꾼한테 홀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몇 번 받아봤는데 막상 받으니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보이스피싱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니까 전화를 끊고 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경찰관이 이거를 관여를 하느냐 하면서 경찰관하고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고요. 결국은 그 피해자하고 설득이 안 돼서 피해에 대해서 경찰관이 그러면 우리가 따로 제지할 방법이라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경찰을 피해서 범인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 와서 피해 신고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저도 경찰관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한데. 그거 상우 씨 너무 몰입한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방해꾼이라뇨. 그렇죠. 도와주려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쵸. 또 그죠. 경찰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상은 씨 얘기대로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사기꾼 말을 듣게 되다 보면 그 경찰관의 말이 어떻게 보면 방해꾼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한번 사기꾼한테 홀리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좀 막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결론이 요것만 하면 그나마 사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이르러서 이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강도나 살인처럼 사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더 위험한 범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파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기보다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걸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죠. 또 강도에 비춰서 설명을 또 드리면 강도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만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에게 걸리면 아무리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뭐 가지고 있는 것, 옷이나 돈 이런 것밖에 피해를 안 나가지만 사기 같은 경우를 피해를 입게 되면 내가 지니고 있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내 명의로 된 어떤 적금, 보험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까지 다 모조리 뺏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경제적 살인.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러면 꼭 사기를 좀 잘 당하는 직업이나 유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서 사기 피해자들 만났을 때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더 잘 당하는 직업은 없고요. 실제로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그런 직업군에서도 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경찰관도 사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경찰관도 사실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계장님도 다행히 저는 사기를 오래 다뤄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좀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장님이 당하시면 수사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사기를 당하면 수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야바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야바위 뭔지 아실까요? 예, 이제 이 공이 어느 컵에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어렸을 때 야바이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뭐 아이스크림 예, 이런 거. 예. 예. 왜 이렇게 안 감으시는데?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입니다. 열어볼까요? 제가? 네, 한번 열어보세요. 어디 갔지?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기당했네, 오늘. 자, 여기서 계장님 오늘부로 수사 이제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만 찍고 네. 더 이상 이상으로 수사를 안 하겠습니다. 네, 전영진 계장님은 이상으로 수사를 안 하시는 걸로. 한 번 더 해보라고요? 나머지 2개 중에 골라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예. 제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 두기에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을 제 왼쪽 손을 걸겠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인데요. 자. 있는데요? 있긴 있었군요. 예. 예. 맞춰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요? 예.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난 사기 안 당할 것 같은데, 진짜. 맞추실 거예요. 나는 웬만하면 안 당해요, 웬만하면. 진짜. 살인의 추억 뭐 영화라든지 우리 옛날 연쇄살인 같은 거 보면 비 오는 날 이럴 때 그럴 때 좀 특정 시간대 같은데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기 범죄도 좀 그런 게 취약 시간대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요새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주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 뭐 집이건 뭐 화장실이건 아니면 회사건 장소 관계없이 사람이 깨어있으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절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이 잠을 잘 때 그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깨어있을 때 위험한 범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 잠깐 잠을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사기가 무섭기 때문에 잠 좀 자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절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이스피싱 말고도 투자 리딩 사기나 로맨스 스캠 여러 이런 신종 사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예, 투자 리딩 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사나 씨가 보여줬던 야바이하고 비슷한 이건데요. 지금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그 단톡방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참여한 다음에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많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뭐 다발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감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벌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돈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피해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일단 경찰에서 사기 범인 같은 경우를 검거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근데 반해서 범인들 같은 경우가 돈을 받게 되면 그걸 대포 통장으로 바로바로 돈 세탁을 하고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서 검거를 한 이후에 돈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일단 안 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한 다음에는 조금 늦는다. 예, 유명 연예인이나 뭐 대학 교수를 사칭한 카톡방을 보면 여러분들은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사진만 도용을 해서 이루어진 거고 거기 안에 있는 바람잡이들은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현혹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아서 피해자들은 그 조급한 마음에 투자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까워서 같은 경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야바야 같은 투자 리딩 사기 같은 거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도 많다 그래요. 그것도 좀 제대로. 예.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가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사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연애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또 악용을 해서 마치 멋있는 남자라든가 아니면 멋있는 여자인 척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당신이 마음에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화를 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화를 하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그 범인을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나 사랑, 공포,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본능이 결국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계장님?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이 그게 역이용 당한다면 사기 피해로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기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라고 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가 인간들에겐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주변 가족이라든가 친구, 동료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될 테니까요. 우리 정석윤 교사님은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리적인 동물이요? 왜 생뚱맞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을 따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권유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 속담을 좀 보면 그리고 관용표를 보면 인간의 비합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 첫눈에 반한다, 사랑의 눈이 먼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보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뭐 눈 뜨고 코 베어가니 항상 조심해라 등이 있겠네요. 돌다리에서 즐겨보듯이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사기 범죄 유형을 보면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기꾼 두목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나눠서 지시를 합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 사기를 저지른 만큼 두목들이 그 수익 같은 경우를 공범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사기 범죄에 가담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본인 역시도 사기꾼 두목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사기 범행을 중지하고 착실하게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벌써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앞에서 이제 그런 이성적인 걸 이제 잘 깨우쳐서 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성이 이제 마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성을 깨워야지만 이성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성을 깨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을 깨우는 연습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성을 깨우는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사기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깨우는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이성을 깨우는 방식을 스스로 습관화해야 되고 다음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로? 예. 첫 번째는 스톱. 일단 멈춰라 입니다. 빠밤! 의도적으로 범인과의 관계라든가 범인이 말한 어떤 그런 내용을 일단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범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think. 생각하라. 빠밤! 사나 씨. 맞추셨어요. 사나 씨가 맞춰야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다시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 둘, 빠밤! 이게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예.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라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상대편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줄까? 왜 모르는 멋진 이성이 나를 좋다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오픈. 남들에게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상의하라는 얘기인데요. 나의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하고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페어. 네,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사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저도 사기를 당했듯이 완벽하게 사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기였다라는 최악의 가정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피해를 최소한 줄 수 있는 대비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탑과 띵크, 그다음에 오픈, 프리페어 이 4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사기 스탑이라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항상 스탑, 띵크, 오픈, 프리페어 이 4글자만 염두에 두시고 기계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행선지가 다른 기차를 타고 갔다면 일단 기차에서 내리고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행선지를 물어서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사기도 똑같습니다.
사기꾼이 접근하던가 아니면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그 기차에서 내리세요. 저와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은 그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함께 뛰고 있겠습니다. 계장님께 사기 예방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You quiz.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Yes. 이것은 2008년 미국 월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는 650억 달러 규모의 이것 사건으로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준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데요? 예, 폰지 사기입니다. 오! 이렇게 바로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금방 나오려고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아니었는데 이게 쉬운 문제였네요. 제가 20년 넘게 사기를 다뤘는데 이 정도는 너무 쉽죠. 너무 빨리 맞추셨으니까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도 사기 예방 전문가신데 네, 두 문제는 맞춰야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은 원래 소의 머릿고기나 등골을 맑은 장국에 넣어서 끓여내는 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후 이것은 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어렵네요. 소의 머릿고기를 뜻하는 말인데 손해를 당하다, 낭패를 당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 흔히 이거 먹다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먹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먹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탕 먹다? 맞습니다. 이야, 그냥 오늘 두 문제 다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죠. 좋습니다. 그냥 요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장님께서 사기 예방 이제 전문으로 우리 강원경찰청뿐만 아니라 사기 예방 이제 홍보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사기친 것 같은데요? 이건 청장님도 모르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신 만큼 저도 사기 예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전현진 기자님과 함께 오늘 이 영상을 필두로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이제 그죠? 사기가 없어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